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7일 임진 6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예조에서 십학의 참좌관을 두는 것에 대해 건의하다. 국가에서 십학을 설치하고 매양 사맹월을 당하면 인재를 뽑아 그 높고 낮은 등급을 매겨 상세히 기록하여 타경에 대비하니 후학을 권려함이 갖추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매 학마다 다만 제조만 있고 참좌관이 없어서 대신이 친히 문서를 잡고 있으니 타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의학, 악학, 음양, 풍수 등 학문은 평소에 가르치지도 않다가 임시하여서 고강하게 되니 인재를 뽑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학 외의 각기 전공에는 학업에 정통한 자로서 3품 이하 6품 이상의 2사람씩을 가려서 제거, 별좌라고 이끌고 제조와 함께 상시로 가르치다가 사맹월을 당하면 함께 고시를 보게 할 것이며, 유학은 예문관의 직제학과 직관으로 참좌를 삼아 일동이 인재를 시험하여 뽑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그 말을 쫓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7일 임진 7번째 기사 중국에 진언하는 금, 은을 미국과 세조포로 바꾸는 것에 대한 허조의 의견. 임금이 중국에 진언하는 금, 은을 미국과 세조포로 바꾸기로 하여 각 물품을 거두어 드릴 일을 육조에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금은은 마땅히 미국으로서 대신할 것이며 별도로 진언할 때는 저 포는 마포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데, 허조는 홀로 아뢰기를 흉년이 되어 쌀이 귀하니 쌀로서 금은을 바꿀 수 없사오며, 배는 마땅히 그 전 규정대로 진언할 것이온데 사람들에게 세포로서 옷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하고, 또 중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몰래 세포를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제용감으로 하여금 약간의 흠이 있다고 점검하여 물리치지 말게 한다며 그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7일 임진 8번째 기사 진상 연탁 외에는 일과 탁과 협탁을 금하고 유밀과 쓰는 것을 금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진상 연탁 외에 일과 탁과 협탁은 일정 모두 금지하고, 신하들의 공사의 연회와 사대부의 혼례와 신부가 국어를 배울 적에도 모두 유밀과를 쓰는 것을 금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7일 임진 9번째 기사 고수생 등에게 역마를 내준 황해도 참로 찰방의 고신을 빼앗다. 상황이 황해도 참로 찰방 김관을 의견부에 가두고 군장 60대를 속받고 고신을 빼앗도록 명하니 김관이 고수생들에게 역마를 제 마음대로 준 때문이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7일 임진 10번째 기사 능에 참배하는 의식 절차.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장차 능에 참배하려 하면 유사가 교지를 받들어 안팎을 단속하여 각기 그 직책을 보살피게 하고, 능에 참배하기 3일 전에 전하가 별전에서 마음을 재개하고, 모두 행사하는 집사관과 의가를 호종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깨끗이 재개하고, 일제히 정침에서 잠을 자고 행사하기 1일 전에 대신을 보내어 종묘에 고한다. 1일 전에 충호위에서 대차는 능소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소차는 능실의 곁에 설치하여 시신의 자리를 대차의 앞에 설치하되, 문관은 왼편에 무관은 오른편에 하고, 배석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또 대차의 앞에 설치하되 지세의 적당한 곳을 따라 정한다. 능사가 그 소속 부하를 데리고 능실을 소재하고, 교석 관원이 축판을 받들어 올리고, 건시가 전에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서명을 한다. 서명이 끝나면 근신이 받아서 받들고 나와서 유사에게
맡긴다. 집사자가 전하의 판 위를 능실 동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아헌관 종헌관의 자리를 전하의 판 위 뒤의 길 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신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는 다르고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가 능실을 소재하고 남사관과 능사가 각기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추판을 신위 오른편에 들이고 향로와 향합과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를 설치하여 잔을 담고 술그릇을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그날 날이 채 밝기 전 일각에 임금의 의가가 궁에서 나오면 산성과 의장 및 호위가 인도하여 호종하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푸른색의 산선을 사용한다. 전하가 대차에 이르는데 만약 산릉이 멀면 하루 앞서 행궁에 이르러 재개하고 유숙한다. 성관에서 시각을 알리면 전하가 천단복을 고쳐 입고 통례문은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량이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외판을 아래고 전하를 인도하며 산성과 장위는 대차에 머물러 둔다. 전하가 판 위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쓰고 판통례가 앞으로 나와서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통찬이 사배할 것을 청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사배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술병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였으면 술병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근시 1인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였으면 전하에게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1인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리고 근시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을 3번 피우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향상에 올리고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고 술잔을 올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을 올리고 술잔을 올리면 모두 동쪽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술잔을 드리면 모두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한다. 만약 왕후가 부장이 되었으면 또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전하에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제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서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복례량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술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쓰고 술병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집사자 1인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복례량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고 꿇어 앉으라고 청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준다. 복례량이 잔을 잡으라 잔을 올리라고 청하면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이 앞에 드리게 한다. 복례량이 아헌관에게 엎드려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라고 청하고 제배하라고 청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복례량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사배하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그리고 통찬이 사배하라고 청하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사배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로 돌아와서 입었던 천단복을 벗게 하고 복례량이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온다. 통례문이 종실이와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온다. 전사관과 능관은 각기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찬과 축판을 거두어서 구덩이에 묻는다. 의가가 궁으로 돌아오는데
전도하고 호종함은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8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8일 개사 두 번째 개사 평안도 관찰사와 역자들이 명나라 사신이 고명을 받들고 옴을 보고하다. 평안도 관찰사가 지급히 보고하기를 명나라의 사신 황음, 유천, 한왁 등이 고명을 받들어 나옵니다. 라고 하고 역자 김시우, 김을현이 잇따라 이르러 상세히 아뢰니 상황이 김시우와 김을현에게 각각 쌀과 콩 40석을 내려주고 임금이 또한 안장가축말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8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영접사를 의주, 안주, 평안, 황주, 유후사 등지에 보내다. 임금이 영접사 판한성부사 권홍을 의주로 보내고 또 장천군 이종무를 안주로 보내고 여천군 민여익을 평양으로 보내고 지돈영부사 한장수를 황주로 보내고 평양군 조대림을 유후사로 보내어 각기 선원을 가지고 가서 사신을 영접 위로하게 하고 상황이 또한 병조 판서 조말생을 안주로 보내고 청평군 이백간을 유후사로 보내어 사신을 영접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0월 18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시몬의 일이 사신들에게 누설되지 않게 하고자 평안도 강권선을 보내다. 상황이 임금과 더불어 수강궁 남쪽 행랑에 나아가서 조말생과 원수를 불러 말하기를 시몬은 이미 국왕비의 아버지가 되어서 반역하였으니 사신이 어찌 국왕도 참여해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되면 부자의 지극한 정리를 무엇으로서 밝히겠느냐. 마땅히 사람을 보내어 평안도 관찰사와 의주 목사에게 다 일러 만약 사신이 시몬의 안부를 묻거든 어머니의 병으로 충청도로 돌아갔다고 대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 경들이 그 정부의 여러 경들과 의논하라고 하니 유정인 등이 모두 옳습니다 하고 하였다. 즉시 지인 강권선을 평안도로 보내어 이르게 하고 강권선에게 옷과 모관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9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0일 19일 가본 세 번째 기사 김시우를 상호군 김을현을 지사예권사로 삼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9일 가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포의 치수에 대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의뢰의 향음 주례를 상고하건대 천하는 포는 변에 오직을 쓰며 반직을 제로 하여 그 위에 가로놓는다고 하고 직의 길이는 1척 2촌인데 주의 작은 전과 같다 하고 너비와 두께의 제도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사에 쓰는 포의 길이는 이 조도에 의거하고 그 너비는 2촌으로 하고 두께는 3푼으로 하되 자는 예기를 만드는 자를 쓸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변은 제기이고 오직은 포 5장을 말한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19일 가보 다섯 번째 기사 신하들이 고명에 오는 것을 할애하고자 했으나 받지 않다. 여러 신하들이 중국에서 고명이 온다는 말을 듣고 할애하고자 했으나 임금이 받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연에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정사를 보고 경연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하다가 채미편과 군화편에 민간에서 간고를 건심하고 탄식한다는 말에 이르러 정초가 아뢰기를 임금 노릇하기의 어려움과 백성의 보호하기의 어려움과 민생의 질구와 국군의 안위를 신들이 비록 바른 대로 말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능히 이와 같이
상세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진서산의 천고의 총론을 취하여 잠규를 삼으소서. 우리나라 백성의 생계가 비록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파는 처지에는 이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전하께서 오늘날의 마음을 잊지 않으시며 국가가 매우 다행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마음 깊게 품어 잊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 백성이 살아가는데 어찌 공공한 사람이었겠느냐 하니 탁신이 대답하기를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공공하여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이 여염사이와 촌한 가운데 용혹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살피지 못한 것뿐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민생의 강고한 것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며 정초가 아뢰기를 소민을 찾아서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다. 진서사는 진덕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0일 을미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화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0일 을미 세번째 기사 외산에서 도망온 중국인 둘을 암령하여 요동으로 보내다. 중국 사람 유훈과 양태가 외산으로부터 도망하여 오니 사역원 주부 구경부로 하여금 암령하여 요동으로 보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주기년 12월 20일 을미 네번째 기사 임금이 수강궁에 조회하는 의식 절차 예조에서 개하였다. 전하께서 수강궁에 조회하는 의식과 상수하는 의식을 삼가 송조 효종의 제도를 상고하여 참작 상정하여 아래옵니다. 단일 정조 동지 조화의 의식은 기일 전에 유사가 수강궁 궁문 안에 대차를 설치하되 지세의 적당한 곳을 따라서 배설을 하고 소차를 전 안뜰 동쪽 가까운 데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한다. 그날에 이르러 유사가 전하의 요기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상왕의 악좌의 동남쪽에 설치하여 서쪽을 향하게 하고 하나는 월대 위의 한가운데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한다. 통례문은 눈누백간에 배례할 자리를 전밖의 뜰에 설치하여 보통의 예식과 같이 한다. 감찰 자리 둘을 동반 서반 뒤에 설치하고 악관이 풍악을 전 앞뜰 길 서쪽에서 남쪽 가까운 곳에 진열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병조에서 이장과 허위를 전개 위와 아래에 설치하여 보통의 예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옥교를 타고 수강궁에 이르게 되면 통례문이 알려 문무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궁문 밖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먼저 들어가 대차 앞에 나아가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 서서 기다린다. 전하가 수강문의 대차에 나아가 옥교에서 내려 대차에 내려가서 면류관을 쓰고 문복을 입는다. 전이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개하의 자리에 나아가 선다. 복례량이 종실 이하 문무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쓴다. 통판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에 들어가고 발이 내려지면 중금이 경계를 알린다. 상황이 나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올라가면 풍악이 그친다. 소차에 발이 그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궤로부터 올라와서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기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허리를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성궁의 만복을 아랜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전하에게 부복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엎드리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또 전하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허리를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통판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왕의 악좌 동남쪽 요기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쓴다. 전이가 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국궁, 사배, 흥, 병신 차례로 장하여 자리에 앉던 백관이 허리를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장하면 모두 관은
모든 관원이 모두 꿇어 앉아 산호 천세 산호 천세 산호 제산호 천천세를 부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전이가 배하라고 말하면 통천이 이를 받아서 전하에 국궁사배 흥평신이라고 창하여 자리에 있던 관원이 허리를 굽히며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통판내가 꿇어 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가고 통찬이 예를 마쳤다고 장을 한다. 상황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내전으로 들어가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소차에 들어가면 발이 내려지고 복례랑이 종실 이하 문무의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세종시록 2권 세종특위년 12월 20일 을미 5번째 기사 헌수하는 의식 절차 다음과 같다. 조화를 마치면 다방이 주정을 전상의 남쪽 오른 가까운 쪽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악관이 풍악을 월대 위 서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한다. 전이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개하의 자리에 나아가고 복례랑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을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갔으면 중금의 경계를 알린다. 상황이 나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올라가면 풍악이 그친다. 소차의 발이 그치면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쓴다. 판통내가 전하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비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허리를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가 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전이가 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여러 관원에게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차례로 장하면 자리에 있던 관원들이 모두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사옹제조가 다담상을 들어 상황의 자리 앞에 올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올리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주정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면 풍악이 시작된다. 다방 제조가 술잔을 들고 술잔을 열어 술을 따라 올리면 전하가 술잔을 받으러 상황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 앉아 올린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창하면 모든 관원이 다 꿇어 앉는다. 전하가 술을 올리고 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통찬이 여러 관원에게 부복 흥 평신이라 창하면 모든 관원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판통내가 전하를 향하여 월대 위의 요기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쓰면 풍악이 그친다. 전하에게 꿇어 앉으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 앉는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청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꿇어 앉는다. 전하가 치사하기를 사왕의 신 아무는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조에는 원정수조라 하고 동지에는 천정장지라 하고 탄일에는 천추영절이라 한다. 신이 모든 신하와 더불어 큰 경사를 못 내겨워 삼가 천만세의 수를 받잡나이다고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시작되고 판통내가 전하에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다시 엎드리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시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전이가 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자리에 있던 관원에게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자리에 있던 모든 관원이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상황이 술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황이 자리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술잔을 받들고 술잔을 받고 다방 제조에게 잔을 주며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월대 위의 욕 위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전하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며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전이가 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받아서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던 관원이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익좌 동남쪽의 요기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면 사옹제조가 다담상을 걷어치우고 판통내가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예필이라고 창하면 상황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풍악이 시작되고 내전에 들어가면 풍악이 그치며 전하가 따라가서 들어간다. 복내랑이 종실 이하 문무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전하가 들어가서 대비께 하례하되 궁중에서 예를 행한다. 영의정이 문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배하하기를 마치면 전하가 대차에 들어가서 면복을 벗고 여러 관원은 어가를 따라 대굴로 들어간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0일 을미 6번째 기사 무략이 있는 사람을 연해지방의 수령으로 뽑아 외구에 방비케 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0일 을미 7번째 기사 정용수, 박문숭, 이순례 등의 고신과 공신전을 빼앗다. 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첫번째 기사 인정전에서 조회를 받고 견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세번째 기사 김소를 가선대부 삭주 병마 질제사로 삼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네번째 기사 탐호한 죄를 지은 지의천군사 박소의 장물을 징숙해 하다. 헌부에서 계하기를 곡상군 연사종의 아랜바 지의천군사 박소가 탐호하여 법을 어긴 죄를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온즉 일일이 연사종의 아랜바와 같사오나 사를 내리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죄를 더 줄 수는 없사오니 작물이나 징수하기를 청합니다 하여 임금이 의금부에 하교하여 이를 징수하게 하였다. 박소는 박은이 청가한 사람이다. 박소가 박은에게 아바의 이베스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세종시록 2권 세종이 적인년 12월 21일 병신 다섯번째 기사 예조판서 허조가 500호 이상 되는 고을에 교관을 임명하도록 건의하다. 허조가 아뢰기를 지금 2조의 아랜바로 말미암아 도호부 외의 각 고을의 교관은 모두 다 혁파하였으니 교관은 마땅히 이 노이 많고 적은 것으로서 설치하여야 될 것입니다. 만약 관호가 낮다고 하여 제퇴해 버린다면 도호부는 비록 200여 호가 되어도 교관을 두게 되고 군현은 비록 1000여 호가 되어도 두지 않게 되니 이는 국가에서 학교를 세우고 스승을 두는 뜻에 어긋납니다. 이제부터는 500호 이상이 되면 관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하지 말고 사범이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교관으로 임명하여 교훈의 길을 넓히게 하여야 옳습니다. 다만 도부는 비록 500호가 차지 않더라도 모두 2조의 아랜바와 같이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2조에 명하여 풍년을 기다려 다시 아뢰어 차정하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여섯번째 기사 상황이 왕명을 잘못 전했다 하여 환관 노희봉을 내쫓다. 왕명을 전함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내쫓아 그 집으로 돌려보내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7번째 기사 제용감에 명하여 지는날 저 마포에 하자가 있더라도 받아들이게 하다. 각무품을 드리는 바 중국에 지는할 저 마포를 제용감에서 조금만 흠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임금이 이 말을 듣고 이에 명하여 비록 조금만 흠이 있더라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1일 병신 8번째 기사 외방에 있는 중에 수령과 교관에 제수된 사람은 바로 부임하게 하다. 외방에 있는 중에 제수된 수령과 교관은 조사를 그만두고 부임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2일 정료 첫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2일 정료 두번째 기사
상황이 권언능에 찬배하다.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각 1인이 어가를 따라가는데 임금이 환자 김용기를 보내어 술과 과일을 행차 도중에 바쳤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이년 12월 2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서 중국에 봉황새가 나타났다는 말에 대해 묻다. 임금이 경년에 나아가서 묻기를 지금 듣건대 봉황새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니 사실인가 하니 탁신이 아뢰기를 위에 순과 문왕 같은 덕이 있어야만 봉황새가 와서 춤을 추는 것이온데 지금 중국에서는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살 수 없으니 비록 봉황새가 있더라도 상서가 될 수 없사오며 이제 그 말을 듣잡건대 사람의 힘으로서 묶고 잡아 날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하오니 이것이 어찌 참 봉황새이겠습니까? 하물며 임금은 이른 아침과 깊은 밤에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마땅히 민생의 즐거움과 근심을 생각할 것이며 상스를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이년 12월 2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이욱이 시문을 잡아오다. 신문 중에 말이 안수산에 미치다. 이욱이 시문을 잡아오니 이에 이명덕 허지 성엄 정초를 명하여 의금부와 같이 이를 신문하게 하였다. 시문이 강상인들이 벌써 죽은 줄을 모르고 그들과 더불어 대변하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매로 치고 앞설 형을 쓰니 시문이 말하기를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드디어 복제하기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아랫바와 모두 같습니다. 신은 무인인 까닭으로 병권을 홀로 잡아보자는 것뿐이고 함께 모의한 자는 상인 등 여러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니 다시 신문하였다. 안수산이 옥방에서 시문을 바라다 보는데 시문이 마침 이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수산도 또한 이를 알았다고 하였다. 수산이 마주 대하여 논변하고 고문을 받았으나 복제하지 않으니 시문이 또한 무함하였다고 자복하여 수산이 그제야 죄를 면하게 되었다. 처음에 수산이 서신을 써서 시몬의 반인에게 주어 평안도에 보내어 시몬에게 붙여 자기가 판각이 되어 임금이 종묘에 친히 제사 지내는 예의에 참여하여 상사를 많이 받았다는 일들을 자세히 말하여 또 상인이 갇힌 일을 말하고 끝에는 이 글을 불에 살라버리라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논청하기를 상인의 일을 말하고 또 즉시 불에 살라버리라고 하였으니 그가 상인의 모의를 안 것이 명백함으로 잡아서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수산이 또 서신 한 장을 붙였는데 말한 바가 모두 보통으로 숨기지 않은 바의 일인데 그때 즉시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하였다. 상황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말한 바가 모두 보통의 일인데도 불에 살라버리라고 말하였으니 이름이로 본다면 앞의 서신에 불에 살라버리라는 말을 무슨 의심할 것이 있으랴 그를 석방하랴 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자서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은 보통의 인정인데 반드시 불에 살라버리라고 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신들은 뒤의 서신을 보고 더욱 그의 음흉함을 의심합니다. 끝까지 신문하여 정주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상황이允렁하지 않으니 의금부에서는 다시 옥에 가두기를 청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이년 12월 2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한학이 먼저 통사를 보내어 사신이 나온 연유를 아뢰다. 한학이 먼저 통사 인미를 보내어 사신이 나온 사연을 아뢰니 상황이 쌀과 콩 40석을 내려주고 임금이 안장 갖춘 말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이년 12월 2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이년 12월 2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이년 12월 2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안수산을 예천에 정배하고 시몬에게 사약을 내리다. 의금부에서 시몬과 안수산 등의 죄를 형률에 의거 결정하여 아뢰니 상황이 수산의 직첩을 거두고 자원에 따라 예천에 정배하라고 명하고 또 말하기를
시몬이 비록 중지를 번하였으나 공비가 이미 주상의 배필이 되어 아들을 많이 둔 경사가 있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비할 수 있으랴 하고 진무 이양을 명하여 수원으로 압송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또 가산을 돌려주어 장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처음에 의금부에서 시몬에게 묻기를 한 것은 마땅히 상황을 어떤 처지에 두려고 하였던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이와 같이 억지로 묻는 것은 나로서는 상황에게 무리한 짓을 행하리라고 치는 것이로구나 고 하였다. 의금부에서 난관으로 하여금 아뢰기를 시몬이 상황에게 무리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니 상황이 한참 동안 깊이 생각하다 주상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역을 내리고자 하였더니 지금 이 말을 들으니 반드시 아니할 수는 없겠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록 극형에 처하더라도 그 딸을 패하고 세우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러할 이치가 없다고 하였다. 후에 의금부 제조들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무리한 짓을 행하고자 한다는 말은 그의 말과 기색을 본다면 분격한 데서 나온 것이고 그 실정은 아니므로 계본 속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다. 상황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마땅히 사역을 내릴 것이고 형을 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0월 24일 기에 첫 번째 기사 꿈자리가 사나워서 문소준의 제사를 아헌관 박은에게 대신케 하다. 임금이 문소준의 제사에 지내려고 하여 별실에서 재개하였다가 꿈자리가 사나움으로 인하여 다시 택일하라고 하니 원숙이 아뢰기를 제찬이 이미 갖추어졌으니 마땅히 아헌관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여 즉시 박은을 명하여 대신 행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4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노상황이 건원응에 참배하고 돌아오다. 상황은 환관 황도를 보내고 임금은 환관 김용기를 보내어 술과 과일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맞이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4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원미생을 의주로 보내어 중국 사신을 위로케 하다. 선운을 가지고 의주로 가서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4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인미를 대호곤으로 삼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4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고 헌수하다. 연회에 배석한 신하들과 극히 즐기다. 임금이 수강궁에 문안하고 상황에게 헌수하니 박은, 이원, 최이, 정력, 맹사성, 허조, 조말생, 조연, 병계랑, 이징, 허지, 이명덕, 원숙 등들과 통사 김을현, 인밀들이 연회에 배석하였는데 술이 취하여 여러 사람이 한 귀씩 불러 한 편의 시를 지었다. 상황이 말하기를 주상이 나를 성심으로 위로하니 내가 어찌 감히 극히 즐기지 않겠느냐. 다만 주상의 몸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 염려될 뿐이다 하니 임금이 아뢰기를 신이 비록 술은 마시지 못하오나 몸은 이미 편안합니다 하고 하였다. 상황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여러 신하들이 또한 춤을 추었다. 밤이 이경에 이르렀어야 연회를 파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0월 2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정도전이 첨삭가한 고려사를 개편할 뜻을 말하다. 경연에 나가서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사의 공민왕 이하의 사적은 정도전이 들은 바로서 더 쓰고 깎고 하여 사신의 본 초고와 같지 않은 것이 매우 많으니 어찌 뒷세상에 미쁘게 전할 수 있으랴. 없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하니 병기란과 정초가 아뢰기를 만약 끊어지고 세상에 전하지 않는다면 뒷세상에서 누가 전하께서 정도전이 직필을 증손한 것을 미워하신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컨대 문신에게 명하여 고쳐 짓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0일 2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청천부원건 시몬의 졸기 이 양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시몬은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니 선지하기를
시몬은 비록 예를 갖추어 장사 지내지 못할지라도 또한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이 양들을 보내어 장사 지낼 땅을 가려 정하게 하고 수원부에 명하여 장사를 치르게 하며 또 관각 종이 석회를 내려주고 내관을 보내어 장사를 돌보게 하고 있는 곳의 관원으로 하여금 취재하게 하였다. 시몬의 자는 중옥인이 경상도 청보군 사람으로 정보 신면의 고려의 강문 지후요. 조부 심용은 고려의 정문화시 중 청화부 원군이요. 아버지 심덕부는 본조의 조화정성 청성백이요. 어머니는 인천문 시인이 낭장 문필대의 딸이다. 시몬은 나이 11세에 고려의 감시에 합격하고 국초의 병조와 공조의 의량을 역임하였다. 공정왕이 왕위에 오름에 보공 장군 용무사 대호군에 제수되고 신무사 대호군으로 옮겼다가 태종의 초기에 본직으로서 지강문사가 되고 4년에 대호군으로서 판내시 다방사가 되고 조금 후에 용량사 상호군에 승진되어 판통례문사를 겸하였다. 7년에 승정원 동부대원에 발탁되어 여러 번 승진하여 좌부대원이 되고 조금 후에 가선 대부좌군 동지총재에 임명되고 11년에 가정대부 풍해도 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들어와서 참지의정부사가 되고 조금 후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고 14년에 자헌대부 형조판서가 되었다가 호조판서로 옮겨졌다. 이로부터 여러 번 한성 판윤 의정부 참찬 좌군 도총재를 역임하고 정헌대부 이조판서가 되었다. 임금이 왕위에 오르며 국구로서 청천부원군에 봉하고 조금 후에 영의정 부사가 되었다가 이때 이르러 죽으니 나이가 44세이다. 시몬은 성품이 인자하고 온순하여 물정에 거슬리지 않았다. 평소에 시몬이 하윤과 뜻이 서로 맞지 않았는데 어느 날 시몬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하윤이 빈객과 많이 교통하고 뇌물을 많이 받아들이며 대낮에 첩의 집에 드나드니 추잡한 행실이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장차 밀게 하고자 함으로 임금이 상세히 상왕에게 아뢰니 상왕이 말하기를 신하가 밀게함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또 외인의 의심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여 마침내 불러보지 아니하였다. 양령이 덕을 이름에 여러 신하들이 다 임금에게 마음이 돌아가게 되고 양령도 가끔 임금의 어진 덕행을 말하니 상왕이 이를 듣고 매우 불평하게 여기고 인하여 시몬에게 경계하여 감히 공공연하게 말하지 말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사인을 널리 접촉하지 말고 조심하여 법도를 지키라고 하였다. 구종수의 일이 발생하자 종수의 형 구종지가 의금부에 고하여 말하기를 전일에 심판서가 나에게 내가 신자가 되어 동궁에 교통하는 것이 옳으냐고 책망하였다 하고 양령도 말하기를 종수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되 심판서는 내가 동궁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일찍이 꾸짖어서 내가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하더라. 고 하였다. 의정부에서 이를 갖추어 아뢰니 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내가 시몬에게 그처럼 경계하였었는데도 이런 사람들과 교통하고 또 말하는 바가 이와 같은 것은 어찌된 까닭인가 하였다. 일찍이 어느 날 임금이 시몬과 더불어 손을 서교에서 전송하였는데 종수가 시몬을 따라가다 길에서 시몬이 종수와 방종하게 농담을 하였다. 얼마 안 되어 종수가 죄를 얻게 되었는데 양령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너가 손을 전송하던 날의 일을 종수가 나에게 상세히 말하더라고 하였다. 후에 시몬이 이 말을 듣고 뉘우쳐 한탄하며 말하기를 그 사람을 믿기가 이와 같이 어려울 줄을 나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구나 하였다. 시몬이 중국 서울에 갈 적에 상왕이 임금에게 이르기를 너 왕비의 아버지가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 매양 3마리 되니 친히 왕비의 종족과 더불어 그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할 것이라 고 하더니 그가 돌아오기 전에 옥사가 일어났다. 임금이 동궁에 있을 적에 시몬이 아뢰기를 지금의 사대부들이 나를 보고 모두 은근한 뜻을 보내니 내가 심히 두렵습니다. 마땅히 손을 사절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즉시 이 말을 아뢰었더니 상왕이 심히 옳게 여겼다. 이때 이르러 상왕이 임금에게 말하기를 시몬이 전일에 손을 사절하고 조용하게 지내겠다는 뜻을 내가 심히 옳게 여겼더니 지금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고하였다. 상왕이 임금에게 매양 이르기를 너 비의 집은 상패하였으니 오직 안수산만이 홀로 남았으니 마땅히 고관 대작에 임명해야 할 것이다. 고 하므로 수산이 얼마 안 가서 중추부로 들어왔다. 시몬의 세 아들은 심준, 심회, 심결이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25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궁비를 주다. 그 아들을 젖먹여 기르게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25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주문사 박신과 서장관 조승득 사은사 서장관 우승범이 돌아오다.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니 임금이 말하기를 명을 맞이하는 모든 일은 마땅히 전례보다 배가 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2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2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26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임금과 함께 주연을 베풀어 박신 등을 위로하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조승덕으로부터 들으니 중국에서도 또한 나와 같이 전의하기를 청한 이가 있다고 하니 알지 못하겠다마는 그가 누구인가 하니 박신이 아뢰기를 진부전하입니다. 병으로서 전위하기를 청하였으나 제가 윤허하지 않고 의술이 높은 의원에게 명하여 병을 치료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박신이 또 아뢰기를 중국의 부로들은 모두 명칭가곡을 부르고 궁중의 사람들도 또한 이 곡을 부르더이다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지신사가 이 일을 관장하여 공인과 기생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중국 사신에게 아뢰게 할 것이며 맹판서가 평소에 음률을 아니 곡조가 진작에 합하는 것을 뽑아라고 하였다. 진작은 소각의 곡조의 이름이다. 또 말하기를 시몬의 범죄한 바는 다만 두서너 사람만이 연루됨에 그쳤으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성달생과 이각들은 이미 공사에 관련되지 않았으니 지금 마땅히 사면할 것이요 하물며 달생 등은 모두 쓸만한 재주가 있느니라 하니 이명덕이 아뢰기를 달생인즉 그렇지만은 이각 등은 강상인의 강교한 꾀에 빠졌으니 어찌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니 마땅히 모두 이를 사면하라고 하였다. 상왕이 박신에게 안장말을 주고 임금이 박신에게 밭 70궤과 노비 7명을 주고 조승덕, 우승범, 김시욱, 김을련에게 밭 10개를 주고 물품을 호송한 사람과 말을 호송한 사람에게 밭 10개를 주고 사은사의 타각부에게도 역시 밭 10개를 주었다. 공인은 악공이고 맹판서는 맹사성을 말한다. 세종실록 2권 세종특위년 10일 26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시몬이 중국 갈 때 차사원을 내주었던 권진을 호조 판서로 삼다. 시몬이 중국 서울에 갈 적에 이직이 부사되었는데 평안도 관찰사 건진에게 이르기를 본방의 형체는 다른 재상에 비교할 것이 아니니 반드시 차사원을 정하여 요동까지 호송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하여 권진이 철산수 김맹경을 보내 호송하게 하였더니 이때 일이 발각되며 의금부에서 권진을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청하거늘 상황이 말하기를 그때는 시몬의 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니 권진이 왕비의 아버지를 위하여 차사원을 정하여 호송한 것이 무슨 죄가 있으랴 그만두라고 하였다. 후에 권진의 임기가 차서 채직하게 되며 상왕이 주상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권진으로 호조 판사를 삼을 것이다 하였다. 권진이 서울로 돌아오니 의금부에서 다시 청하기를 권진이 큰 죄가 있으니 죄를 면하게 되면 족할 것인데 다시 조정의 반열에 참여하게 하면 매우 타당하지 못하오니 내쫓기를 청하나이다 하였으나 상황이 윤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에 주상이 수강궁에 나아가서 헌수하는데 권진이 잔치에 배석하였다가 크게 취하여 춤추는 태도가 이상하므로 상황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을 의금부에서 죄주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6일 신축 5번째 기사 명칭가곡을 중국 사신이 지나오는 주군의 승려들에게 익히게 하다. 임금이 상황의 선지를 받들어 명칭가곡은 관원에 올리지 말게 하고 예주로 하여금 유사와 경기도, 강해도, 평안도에 공문을 보내어 중국 사신이 지나오는 주군의 승도로 하여금 이를 외워 익히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첫번째 기사 흰무리가 지다. 해의 동쪽은 중배이고 해의 서쪽은 일찍이고 해의 남북쪽은 고리가 졌는데 안은 붉고 겉은 푸르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세번째 기사 박문숭 등과 호응한 황길지 등의 고신을 빼앗고 원하는 곳에 안치시키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황길지, 김사순, 박수기, 김영귀 등이 이모년의 병고를 당하여 역시 박문숭 등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난을 선동하여 상왕께서 부신을 나누어준 명령을 저버렸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법에 처하여 신자의 의리를 밝히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는 위협을 당하여 복종한 자이니 어찌 그 죄를 다 논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였다. 허지가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박문순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하여 이에 명하여 고신을 빼앗고 자원 안치하게 하면 영구히 소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길지는 이모년 지의천군사이었고 사수는 청주 목사로 있었고 수기는 지문주사로 있었고 영귀는 용진현령으로 있었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네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상왕에게 헌수하다. 임금이 종친과 더불어 연회에 배석하여 매우 즐기었다. 상왕이 말하기를 대간이 유락한 사람은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만약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는 유락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고명이 이미 새로우니 마땅히 신수명명곡을 지어 중국 사신에게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연 등이 일어나 춤을 추니 두 임금이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며 극진히 즐겼다. 박은이 두 임금의 허리를 안기를 청하니 두 임금이 이에 허락하며 박은이 무릎으로 걸어가서 먼저 상왕 허리를 안고 그 다음에 임금의 다리를 안았다. 상왕이 말하기를 오늘 정부와 육조에서 지성으로 나를 위로하니 내가 어찌 매우 즐거워하지 않으리오마는 다만 내가 전일의 술로 인한 병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이에 대면하여 살해하고 연회를 파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5번째 기사 창녕부원군 성성린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주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6번째 기사 대마도 외인이 중국 여자를 바치고자 하니 중국으로 호송케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대마도 외인 유온이 중국 여자를 거느리고 나와서 전하에게 바치고자 한다고 하옵는데 어떻게 처리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중국으로 호송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7일 이민 7번째 기사 중국인을 데리고 오는 외인의 처리 문제에 대한 의논 예조에서 또 계하기를 이제부터 후에는 도외가 중국 사람을 거느리고 나오는 자는 주군으로 하여금 방금하여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여 임금이 정부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니 박은과 이원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외인이 중국 여자를 거느리고 나왔기에 사람을 보내어 몰래 빼앗아 중국으로 호송한 것은 오로지 대국을 섬기는 정성이었사온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강제로 돌려보내게 한다면 지난번의 일과는 다르게 되오니 이를 빼앗아 중국으로 호송하는 것만 갖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랐다. 조금 후에 임금이 친히 상왕께 아뢰기를 그들로 하여금 노하게 하여서 병고를 내게 해서는 좋지 않습니다 하여 이에
예조 판서로 하여금 그들을 계유하기를 너가 이 여자를 임금에게 바치면 반드시 너를 후하게 대접할 것이나 그러나 본국이 지성으로 대국을 섬기는 터이니 더욱이 그 여자가 고향에 돌아가고자 하니 정상이 불쌍하다. 그러므로 상국으로 호송하고자 하니 너는 그런 줄로 알아라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8일 계묘 첫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고리가 졌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8일 계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8일 계묘 세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두번째 기사 송거신 등이 임금 외조모의 고향인 여산현의 명호를 올려주기를 청하다. 송거신, 우박 등이 그 고향 여산현이 임금의 외조모의 고향이 된다고 하여 명호를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군현의 명호는 본디 인구에 많고 적은 것으로서 정하게 되는데 이제 명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 하고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이나여 말하기를 장단현의 혈리가 그 고을이 합하여 임단이 된 것을 싫어하여 모두 도망하여 숨었으니 만일 진실로 이를 싫어한다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니 허지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합쳐서 한 현으로 만든 것은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른 것이온데 변함을 보고 도망하는 것은 신이 이를 심히 미워하오니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세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네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다섯번째 기사 길제의 아들 기사순이 장가를 들어 서울에서 살게 하다. 선산으로부터 오니 쌀, 콩, 식물, 의복, 신을 내려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사순이 서울 안에는 부호하여 줄만한 족친이 없다고 하니 장가를 들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여섯번째 기사 일본 축전수 태수가 소목 백반 등을 바치다. 장친가가 사람을 보내어 소목 200건, 백반 100건, 유황 300건, 육개 10건, 호초 5건, 침향 2건, 심황 50건, 백납 20건, 양향 10건, 치매목 100건을 바친 임금이 흑색 세마포 20필과 면포 120필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12월 29일 갑진 일곱번째 기사 노상왕이 나래와 화산대를 보고 싶어하여 준비케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노상왕께서 나래와 화산대를 구경하고자 하시니 이를 맡은 여러 관사로 하여금 그 일을 준비하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30일 을사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30일 을사 두번째 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30일 을사 세번째 기사 친히 종묘에 쓸 향과 축을 전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30일 을사 네번째 기사 성달생과 길사순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달생으로 판광하 도호부사를 삼고 길사순으로 종묘 부승을 삼았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30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외산에서 도망쳐온 중국인 5명을 요동으로 호송하다. 중국 사람 이아근 등 5인이 외산으로부터 도망해오니 사람을 보내 요동으로 호송하였다. 세종실록 2권 세종적인년 12월 30일 을사 여섯번째 기사 전례대로 입직한 신하들에게 내기 미천으로 사함을 활과 화살을 내려주다. 임금이 섣달 검은날 밤에 활과 화살 등 물품을 입직한 신료에게 내려주어 내기의 미천으로 삼게 하니 이는 전부터 내려오는 전례이다.